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장재형 팀장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이번 시간은 쇼피, 알리바바와 같은 동남아, 중국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피와 알리바바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쇼피부터 설명드리겠으며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쇼피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쇼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한 뒤에 쇼피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입점 조건과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쇼피에서 제공하는 배송 서비스인 쇼피 로지스틱스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쇼피에서 샵을 생성하고 상품을 등록할 때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쇼피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쇼피는 동남아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월간 사이트 방문자 수와 월간 앱 설치 수 관점에서 2020년도에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쇼피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쇼피는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의 이커머스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대만, 브라질, 멕시코 시장을 선도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며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쇼피 입점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하며 그리고 국내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하고 다음으로 수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쇼피에서 셀링이 이루어질 경우,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수수료도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현지 페이먼트 게이트의 수수료는 약 2%이며 판매 수수료는 3%, 페이오니어 인출 수수료는 0.9%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쇼피에서 셀링을 진행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쇼피 배송 서비스인 SLS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쇼피 배송 솔루션을 통해 통관부터 현지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쇼피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 FBA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상품 주문이 쇼피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상품을 쇼피 국내 집하지까지만 배송하면 되고 그 다음에 쇼피는 통합 물류 배송을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송비 경쟁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배송 방식에 대해서 국내 배송 절차와 해외 배송 절차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배송 파트는 셀러가 되는 기업이 담당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쇼피의 고객 상품 주문권에 대해서 상품을 포장하고 출고 기한에 맞춰
지정된 국내 물류 집하지까지 배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해외 배송은 쇼피에서 책임지게 되는데요. 쇼피가 기업을 대신하여 동남아에 있는 고객까지 해외 배송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쇼피에서 기업이 운영할 샵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샵에 로고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에 회사 로고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샵에 설명 문구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정보는 판매 물품 카테고리에 대한 특징과 특장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배송 소요 시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작성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 응대 시간, 즉 채팅 가능 시간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개글 영역에 이미지나 비디오를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샵을 대표할 이미지가 있다면 등록을 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상품의 리스팅을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리스팅을 관리할 때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과 유사하지만 각 이커머스 플랫폼은 각자의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쇼피를 운영하시게 된다면 쇼피가 말하는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따르고 반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쇼피,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이제 셀러 계정을 오픈하게 되시면은 거기에 도움말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플랫폼에 있는 도움말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주의사항들을 모두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상품명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브랜드명,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종류 이 순서대로 간결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품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품의 사이즈, 크기, 소재, 색상, 제조 국가, 취급 시 주의사항 등과 같은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번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번역업체에 맡기거나 혹은 네이버에 팝하고 혹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리스팅에서 중요한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쇼피도 마찬가지로 흰 배경에 제품 이미지만 깔끔하게 들어간 이미지 타입을 선호합니다. 이는 아마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베이, 쿠팡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언어 번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피에서는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등록 가능한 언어가 아닌 언어가 상품 리스팅에 반영될 경우에 상품이 삭제될 수도 있거나 샵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품명, 상품 설명에 한국어를 추가하게 될 경우 상품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시다면 무료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언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게 된다면 지금 나타나 있는 표에서 확인하고 이를 쇼피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이미지를 제작하고 등록할 때 쇼피의 셀러들이 상품 이미지 위에 별도의 태그를 붙여서 등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만약 기업이 판매자가 되는 기업이 공식 판매처 혹은 공식 유통사가 아닌 셀러일 경우에 일반 셀러일 경우에 상품 이미지에는 로컬 밴드라는 태그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구매자를 호객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쇼피에 정식 인증을 받지 않는 기업 혹은 셀러가 임의로 상품 이미지에 Preferred Seller라는 태그를 붙이는 것도 페널티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피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 카테고리와 무게, 부피, 제한사항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면서 쇼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보통 중국 바이어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 B2B 무역에서 알리바바닷컴이 어떠한 역할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존 셀링과 알리바바닷컴 셀링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법과 견적 요청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리바바닷컴을 소개해 드리자면 알리바바닷컴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시작한 첫 번째 서비스인데요. 1999년도 중국 시장 안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알리바바닷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글로벌 B2B 분야에서 처음으로 담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활성화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셀러와 바이어가 편리하게 디지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기준 누적 구매자 수가 3억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알리바바닷컴은 3억 명 이상의 구매자 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2,600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활동하면서 이들은 하루에도 40만 건 이상의 인콰이어리를 셀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때 알리바바닷컴과 아마존 셀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보다 B2B에 특화되어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아마존은 B2C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바이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존의 바이어는 주로 개인 소비자입니다. 반면 알리바바닷컴은 도매상 혹은 판매업체와 같은 기업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서 바잉을 하는 이유도 달라지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알리바바닷컴에서 구매자들이 바잉을 하는 이유는 재판매와 제조가 주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상품 등록 이전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키워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알맞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상품명과 설명 문구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들이 제품을 탐색을 할 때 노출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셀러의 국가, 상품 카테고리와 함께 제품이 소개되고요. 다음으로 바이어의 선호 알고리즘, 즉 달리 말하자면 추천 상품으로 자사의 상품이 노출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전시회, 이벤트와 같은 형식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광고 상품으로 자사 제품을 추가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리스팅을 관리하는 팁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과 유사한데요. 우선 상품 이미지는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흰 배경에 눕기 처리된 고화질의 상품 이미지가 추천됩니다. 다음으로 상품명에는 타겟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응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평점이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이어 그리고 구매자들과 소통을 할 경우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응대를 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권장사항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거지만 이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간에만 맞는 국내 시간 기준으로만 활동하는 자사 상담원을 두기보다는 진출하시는 국가의 시간대에 맞는 고객 응대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인데요. 빠르면서도 바이어들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염려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사항들은 FAQ로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RFQ 혹은 견적 요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경우 B2C가 중심이 되는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과는 다르게 이미 정립이 된 견적 요청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바이어는 RFQ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1차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닷컴은 이를 셀러가 되는 기업에게 전달하고 다음으로 셀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견적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그 검토된 견적서를 바이어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합니다. 그 이후 구매자와 셀러 간의 협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쇼피와 알리바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이 진출할 시장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유리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